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놈의 코로나 언제 끝날지. 이렇게. 자, 기초인문과정 세 번째 시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물론 11월 첫째 주부터 안 했지만 두 번째 주 했지만 오늘 이제 뵈면 이제 11월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12월 달 되면서 여러분들 그 기본서 있죠? 기본서? 두꺼운 책. 자, 그거 가져오셔야 돼요. 자, 다음 주부터는. 자, 오늘 기초 인문과정 마지막인데, 첫째 날은 뭘 배웠습니까? 첫째 날은 부동산 총론, 부동산 개념, 부동산 분류, 부동산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부동산학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부동산 경제론 배웠잖아요. 그럼 지난주에 배웠던 거, 뭐 자료 없어서 상관없으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거 이제 가볍게 한번 볼까요? 매우 중요하니까. 지난주에 수요 배웠습니다. 그럼 수요 나오면 바로 뭐가 따라 나옵니까? 공급 따라 나와야 되잖아요. 수요 나오면 공급 따라 나온다. 그래서 수요 배우고 공급 배웠는데 수요 따로 공급 따로 책은 그렇게 쓰여 있어요. 책은 수요 따로 써 있고 공급 따로 쓰여 있는데 공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수요 배우면서 바로 공급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요의 개념 배우면 공급의 개념. 지난주에 했던 거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볼게요. 수요의 개념 배웠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자는 욕구. 그럼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팔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이 수요의 개념 쭉 나열했는데 그게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자는 욕구를 학문적으로 표시하면 일정 기간은 그럼 무슨 개념입니까? 유량 개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수요는 유량 개념이다. 그러면 옳은 말이야.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자는 욕구니까. 그 다음에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안 샀죠. 안 샀습니다. 그것을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전적 개념이란 말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구입한 이렇게 된다. 구입한. 그럼 수요는 구입한 그럼 뭐 X? X. 구입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욕구였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는 막연히 내가 사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겠잖아요. 사고 싶은 것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돈. 그것을 지불 능력. 이렇게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것을 무슨 수요? 유효 수요 이렇게 썼습니다. 공급도 똑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그럼 공급 일정 기간 동안에 팔고자 하는 욕구, 공급 유량 개념.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팔았다 사전적 개념. 그래서 이 공급에서 판매한 그러면 O일까 X일까? X. 판매한 그러면 X라고. 이 수요에서도 구입한 그러면 X이듯이 판매하고자 한다 이 소리죠. 자, 공급은 막연히 내가 팔고 싶다. 그 욕구만 있으면 공급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럼 공급이 되려면 팔 의사가 있어야 돼. 팔 의사. 내가 물건을 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물건을 팔 의사도 없다. 그럼 공급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팔 의사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팔 의사만 있다고 해서 공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이 있어야 되지. 물건. 그래서 물건이 지금 없다 하더라도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팔 의사와 생산 능력 이 두 가지를 갖춘 것을 유효 공급이라고 하고 유효 공급을 공급이라고 한다. 이 공급에 대해서는 유효 공급 이런 건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에서 유효 수요 출제했고 자 이게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 배웠던가요?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수요 법칙 배웠잖아요. 수요 법칙. 수요 법칙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 다음에 공급으로 오면 공급 법칙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공급 법칙만 써볼까요? 수요 법칙은 반대니까 공급 법칙하고 공급 법칙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 왜 그럴까요? 이 공급자들은 이윤이 극대화되는 게 자기 목적이야. 그럼 공급자는 이윤이 극대화되려면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여기에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거잖아요. 시험은 절대로 공급 법칙이란 이렇게 주지 않는다. 그냥 막 들어가는 거야. 이거 빼버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감소한다가 작년 시험 지문이라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OX? X. 공급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그럼 수요 법칙이라고 표현해서 안 나오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증가냐 감소냐. 가격이 올라갔다 수요량 감소 그렇게 출제한다. 요 가격 대신에 다른 말 한번 써볼래요? 가격 대신에 다른 말? 임대료. 부동산학에서는 가격과 임대료가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요. 임대료가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할 것이다. OX? O? 그렇게. 자, 그 다음에는 요 수요 법칙 끝나고 나서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수요 곡선이란 걸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을 배웠습니다.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은 그렇게 중요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요에서 네 번째 뭘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번째.
네가 해라, 씨. 그렇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그러면서 이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이건 매우 중요. 할 때마다 헷갈려요. 그다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이렇게 구별하는 건 매우 중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가 있다. 아파트 수요 변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3개 배웠거든요. 자,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뭐고 수요 변화는 뭐가 개념 배웠죠. 두 번째, 수요량의 변화 원인, 수요 변화 원인. 세 번째는 뭐 같아요? 그래요, 기억이 없죠? 전혀 없을 겁니다.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있으면 저 이상한 거야. 없애야 됩니다. 왜? 지금은 그런 거 배웠다 하시면 되니까. 자, 이제 12월 달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이번 주까지 좀 놀자고요.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이제 세 번째가 요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곡선으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수요곡선 자체 이동이다. 이런 걸 했었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이런 거 했었어요. 이런 거. 그다음에는 수요곡선 자체 이동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무엇이 변해서? 아파트 가격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 아파트 수요 변화.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인구, 소득 등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아파트 가격 변화. 여기에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다. 근데 이제 이걸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요? 변화가 두 가지니까. 그러면 아파트 가격 변화는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가 하락. 그래서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가격 썼습니다. 여기다 제가 수요량을 쓸 겁니다. 그럼 무슨 곡선? 수요곡선. 그래서 수요곡선 우하향의 형태로 나타난다. 디맨드 커브. 수요곡선 상의 이 A점. 수요곡선 상의 점이다. 이 A점은 가격이 1,000원일 때. 그런데 가격이 2,000원으로 갔다. 2,000원. 그럼 가격이 2,000원으로 가면 수요곡선하고 만나는 점이 이 점이 돼요. 그래서 A점이 B점으로 오는 거야. A점이 B점으로 온 것은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야. 그럼 A점이 B점으로 가는 것은 여기 가격이 변한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이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 변화는 몇 가지 있습니까? 두 가지. 그렇죠. 수요 변화는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가 있다. 그럼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자체가. 그러니까 이 수요곡선 1번이 수요곡선 2번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측 이동. 수요곡선 3번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좌측 이동. 그럼 수요곡선이 우측 좌측 이동하는 것을 이름을 뭐라고 하고? 수요 변화라고 하고. 수요 변화라고 하고.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가 있다. 수요 증가 우측 이동, 수요 감소 좌측 이동. 이렇게. 그럼 이 논리가 공급에 그대로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주저리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왔는데요. 1번부터 3번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무엇이 변해서?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화에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건데 그걸 수요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곡선 상이 중요하다.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는 아파트 가격은 안 바뀐다.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인구가 변화했다, 소득이 변했다 등등등.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 상승했습니다. 상승. 요거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요? 이건 수요 변화. 수요 변화. 아파트 가격 상승은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연립주택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수요 변화, 아파트 수요 변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논리가 공급에 똑같이 있습니다. 공급은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 공급량의 변화. 아파트 가격 변해서 아파트 공급량이 변하는 거. 아파트 공급 변화, 아파트 가격 변하는 게 아니라 생산요소 가격, 생산기술, 이자율,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아파트 공급량이 변하는 것을 아파트 공급 변화. 그럼 아파트 공급 변화 몇 가지? 두 가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무슨 이동? 우측 이동. 감소하면 좌측 이동. 자, 이걸 수요 곡선으로 공급 곡선으로 제가 그려볼게요. 공급선. 그럼 공급 곡선은 가격이 나오고, 가격 대신에 뭐 임대료 써도 상관없고, 여기가 이제 공급량 이렇게 되거든요. 공급량 이렇게. 그럼 공급선은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그랬습니다. 공급 곡선 상에 A점이 있네요. 이 A점에서 가격이 1,000원, 공급량이 100개. 그런데 가격이 2,000원 올라갔습니다.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공급량의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입니까? 공급량의 변화. 그러면 가격이 2,000원 올라가면 이렇게 와서 이 점에 대응해서 공급량이 200개 된다고요. 이 가격이 변한 것은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가 되는 거야. 양의 변화. 그럼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공급곡선상 A점이 공급곡선상 B점으로 오는 거야. 그럼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근데 공급 변화가 있겠죠? 공급 변화는 몇 가지? 두 가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그러니까 공급곡선이 이렇게 우측 이동했다. S1이 S2 우측 이동했다. 공급 증가. 좌측 이동했다. 공급 감소. 그러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우측 이동, 감소하면 좌측 이동. 기억납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뭐 수요 변화 요인 했었어요. 대체제가 올라가면 뭐 이런 거 했었습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니까, 이제 수요 공급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배운대요? 시장의 균형 배우잖아요. 시장의 균형.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안 배운 것처럼 그런 모습 보이네요. 자, 이렇게. 이게 수요, 이게 공급.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그렇죠. 이게 시장이야. 됐습니다. 그럼 된 거지. 학습 목표 달성. 학습 목표 달성했습니다. 이게 시장이에요. 그럼 시장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습니다. 시장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뭘 결정할까요? 가격. 가격 결정합니다. 그때 가격이 무슨 가격? 균형 가격. 그때 거량이 균형 거량. 이 점을 균형점이라고 하거든. 균형점. 치우침이 없다 그랬잖아요. 치우침이 없다. 균형점. 균형은 일반적으로 이퀄 그래서 2라고 표시해요. 그럼 균형점 1번 이렇게. 그럼 이 균형점에서 여기 가격축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거리량축이잖아요. 거리량축. 이렇게. 그럼 균형점에서 가격 결정했습니다. 그건 무슨 가격? 균형 가격. 이렇게. 이걸 더 펼쳤으면 이렇게요. 시장의 균형가격이라고 그래요. 이게 시장이니까. 시장의 균형가격인데 그냥 시장 가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균형가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그냥 가격 이렇게 하는 거야. 가격. 그 다음에 이 거리량은 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리량이거든. 이 균형 거리량. 시장의 균형 거리량인데 시장 빼고 그냥 균형 거리량 이렇게 표현해요. 균형 거리량, 균형량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게 시장의 균형입니다. 그런데 이 수요가 불변입니다. 공급도 불변입니다. 그럼 수요 변하지 않고 공급도 변하지 않으면 이 점이 계속 이 상태에 있는 거야. 근데 균형의 변동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균형의 변동은 매년 나오니까. 그럼 이 균형의 변동 또는 균형의 이동 그러거든. 이동. 그럼 이 점이 다른 점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걸 균형의 변동이었다고 그래. 그러면 이 점이 다른 점으로 가려면, 다른 점으로 가려면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불변이면 언제나 이 자리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점은 못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균형이 변동했단 말은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하거나 두 개의 동시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균형점 1번이 균형점 2번으로 가려면 그러면 이 수요가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균형 상태에서 균형점이 이동하려면 균형점이 변동하려면 균형이 변동하려면 무엇이 원인이 되냐?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원인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수요 변화가 공급 변화가 일어나면 그러면 이 균형점이 움직인다. 그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균형의 변동이 일어나면 하나만 예를 들면 E1이 E2가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이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그럼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격이요. 옛날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올라간 거라고. 가격이 변동해버린 거라고. 거래량도 볼래요? 원래 거래량은 100개 따로 가정을 하면 새로운 거래량은 요 200개가 된다는 소리. 200개. 그럼 결국은
균형이 변동이라면 균형점이 옮겨갔다는 소리야. 이렇게 균형이 변동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하는 거지. 변동. 그럼 가격이 변동했단 말은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하락했다는 소리고, 거래량이 변동했단 말은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는 소리죠. 이거 가격이 상승하느냐 가격이 하락하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요 공급 어쩌고 저쩌고 막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에서 이제 마지막에 오는 거라고요. 그럼 연습해야 되지. 이번 순환에서 이번 기초 입문 과정에서 최소한 지금 하는 것은 딱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돼요. 자, 연습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책거리 해야 되겠네. 마지막 기초 입문 과정 마지막이니까. 자, 수요 변화가 있어요. 수요 변화. 수요 변화가 있습니다. 수요 변화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책거리 하기 위해서 떡 해오셨습니까? 예전에 떡 해오잖아요. 떡.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실제로 저는 국민학교 세대인데 실제로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네 제가 초등학교 시골에 다녔는데 이렇게 4개, 5개 마을에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하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그때 1년에 한 2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6월달 정도, 5월달 정도 이렇게 되면 요 두 마을에서 어머니들이 떡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9월달 정도 되면 이렇게 해서 한 2마을, 3마을 묶어서 떡을 해왔었다고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떡은 안 해오셨어도 떡은 필요 없습니다. 수업이라도 좀 집중하게. 떡은 안 해도 되니까 수업이라도 집중하게. 그래요. 여기서 실제로 시험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틀려버린다니까 시험장 가서. 그러니까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탁 내 걸로 만들어버려야 돼. 이런 것들은. 그래야만이 시험장 가서 실수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 이게. 자,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 그렇죠.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가 있답니다. 이렇게. 이 2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그때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본다고요. 그럼 이제 그래프에다 표시할 필요도 없어요. 금방 되니까. 수요 증가했습니다. 그럼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요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어보는데 우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뭐 왜 이렇게 되는가도 안 물어본다. 우리 시험은.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수요가 증가해서 올라갔죠. 그럼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증가한다. 이러면 끝난다고요. 이렇게. 자, 그럼 수요가 감소했는데 떨어졌죠? 그럼 가격과 거래량이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같이 가는 거야. 그럼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공급 변화도 있겠네. 그럼 여기는 지금 수요 변화 말했죠? 공급 말이 없네. 그럼 공급은 일정하다는 소리야. 공급이 일정하단 말은 이 공급 곡선은 안 움직인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반대쪽에 공급 변화 있네요. 그럼 수요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수요는 일정하다는 소리야. 여기다가 이제 수요 일정, 수요 불변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친절하게 출제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런 거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공급 변화했다. 수요는 말이 없으면 수요는 불변이라는 소리니까. 자, 공급 변화 몇 가지예요? 2가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자, 이거 하기 전에 질문합니다.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어디로? 우측 이동. 공급 증가, 공급선 어디로? 우측 이동.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우측 이동. 수요 감소, 좌측 이동. 공급 감소, 좌측 이동. 이렇게. 자, 그러면 공급이 증가했다. 균형점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바뀌었겠죠. 공급이 증가했으면 자, 이 근해에서 공급이 증가했다. 공급 곡선 어디로 갑니까? 우측 이동. 이렇게 우측 이동. 그럼 S1, S2 새로운 균형점. 그 균형점이 변동했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균형점이 변동한 거야. 그럼 균형점이 변동했으면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하겠지. 자, 그러면 이제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가격과 거래량.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하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 공급은 공급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만 반대로. 그럼 공급이 증가했네요. 올라갔죠. 가격은 떨어져라. 거래량은 증가해라. 이렇게.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공급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로. 그럼 공급이 감소했네요. 떨어졌죠. 그럼 가격은 상승해라. 거량은 감소해라. 그럼 여기에 총 4가지가 나왔네요. 하나, 둘, 셋, 넷. 하살표 방향을 잘 보면 돼요.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량 움직이는 방향이 똑같아. 근데 공급 볼래요? 공급 움직이는 방향과 거량 움직이는 방향은 같아요. 가격만 다른 거야. 그럼 이 4가지에서 하살표 방향이 다른 것은 공급하고 가격이야. 공급 증가했죠? 가격 하락. 공급 감소했죠? 가격 상승. 나머지는 전부 다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해버리면 된다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굳이 따져보면 공급이 감소하면 왜 가격이 올라갈까? 물량이 부족해진대. 물량이. 물건의 양이 부족해진대. 그러면 살 사람은 많아질 것이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물량이 부족해지면 거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시험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수요 변화, 공급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가격과 거량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그러면 공급만 가격이 반대로. 그러면 전부 다 같이 움직인다. 공급 증가, 가격 하락. 나머지는 다 같은 방향. 그럼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그럼 끝났잖아요. 자, 이제 하나 더 해봅니다. 여기는 수요만 변하는 경우, 공급만 변하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수요도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공급도 변화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지난주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네,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총 12가지 경우수가 나오는데 일단 4가지로 나눈다.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수요는 증가하는데 그런데 공급은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수요 이제 감소가 나와야 돼. 수요 증가 2번 나왔으니까 계속 수요 증가 넣을 수 없으니까 수요 감소 나왔습니다. 근데 공급은 증가한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네 번째는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하는 거야. 2개 다 감소하는 거야. 수요도 감소했습니다. 공급도 감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경우 수에 3가지가 있거든요. 1번에 3가지 경우수, 2번, 3번, 4번 3가지 경우수가 나오니까 총 12가지가 나옵니다. 자, 지난주에 2번을 중점적으로 해봤잖아요. 자, 이제 처음 배우신 분들은 좀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잖아요.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럼 가격과 거량이 어떻게 됩니까?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격과 거량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거 물어보는데 그러면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면 이 4가지 경우수에 무조건 가격과 거량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온다고. 알 수 없다. 둘 중에 하나가. 그럼 가격과 거량 두 개 다 알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온다고. 그럼 이제 보자고요. 여기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도 있으니까 이제 이걸 천천히 해보면 수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감소하고 있답니다. 이게 동시에 발생했다. 그럼 빨리 하지 말고 따로따로 해라 했잖아요. 수요 증가, 가격은요, 상승, 거량은요, 증가. 자, 공급 감소.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좌측이기도 하고 가격과 거량이 바뀔 건데 이 공급은 공급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로. 그러면 공급이 감소했죠. 떨어졌죠. 그럼 가격은 상승, 거량은 감소 이렇게. 그럼 2개를 겹쳐라 이렇게. 동시에 발생했으니까 더해라. 그럼 더하면 시장에서 가격과 거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자. 자, 가격은 2개 다 상승하네요. 이렇게. 그럼 가격은 상승. 2개 다 상승이니까. 자, 거량은 볼 것도 없이. 자, 그랬죠. 여기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을 하면 이게 동시에 발생한 거잖아요. 플러스로. 그러면 가격과 거량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온다. 그럼 여기 가격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거량은 알 수 없다라고 하면 되죠. 알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 왜 알 수 없는가 보자고요. 수요 증가, 거량 증가. 공급 감소, 거량 감소. 그러면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감소하니까
얼마 증가할지 얼마 감소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다가 나오죠. 자, 연습. 자, 이거 연습할 겁니다. 여기 1번 수요 증가, 그런데 공급도 증가.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뭐다? 알 수 없다가 나온다.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 자, 거래량부터 봐요. 요 밑에 쓰지 말고, 요 밑에 이렇게 하지 말고, 거래량,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두 개 다 증가죠? 그럼 거래량은요? 증가. 가격은요? 알 수 없다. 가격 알 수 없다.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여기에 세 가지가 숨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 1번 수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데, 그런데 수요 증가가 더 큰 경우가 있다 했잖아요. 그럼 어디가 답입니까? 수요 증가가 답이야. 큰 쪽이 답이라겠습니까? 그럼 이걸 지문에 만들면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클 때, 그럼 너무너무 좋은 거야. 요 공급 감소는 보지 않는 거고, 수요 증가가 답이니까. 그럼 가격은 상승, 거량은 증가. 자, 2번은 볼 필요 없고, 이제 3번 이렇게 있잖아요. 수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했는데, 그런데 공급 감소가 더 크다. 이렇게. 그럼 뭐가 답이다? 공급 감소가 답이다. 큰 쪽이 답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지난주 여기까지 했는데 저처럼 쭉쭉 나오면 좋을 텐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될 거고, 그러면 최소한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그러니까 이건 하셔야지. 수요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가격과 거래량 올라간다. 수요 감소했습니다.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 떨어진다. 공급 증가했습니다. 공급 감소. 요 네 가지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요거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정도 해주시면 돼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은 오늘의 기초 입문과정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론에서도 좀 배워보고, 그 다음에 뒤에 여러분 좋아하는 감정평가 이 부분도 좀 배워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받은 자료 보시고요. 이제요. 여러분 힘들어한 것 중에서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력성.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이 탄력성에서 딱 한번 여러분이 멈추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한다고. 탄력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 탄력성에 대해서 오늘 뭐 우리 시험에 직접 연결돼서 쏙쏙들이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뭐 이 정도는 좀 해보게요. 탄력성에 대해서. 자, 탄력성이 나왔습니다. 경작책을 딱 펼쳐보면 이 탄력성에 대해서 모든 경작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의 정도 그래요. 반응의 정도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이렇게. 자,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의 정도인데, 그러면 탄력성은 자극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뜻해. 반응을. 그러니까 반응이 크면 탄력성이 크다고 하고, 반응이 작으면 탄력성이 작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자극이 있었는데 반응이 없다. 무반응이다. 그러면 탄력성이 있다 없다? 없다. 탄력성이 0 그런다고요. 자, 이거 제가 설명할 때 늘상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빨리 이해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느 분하고 싸우는데, 앞에 분하고 싸우는데 앞에 분을 제가 한 대를 이렇게 툭 쳤습니다. 이렇게. 그게 자극 부린 거야. 근데 그 상대방이, 맞은 분이 그냥 가만히 있어버린 거야. 그럼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탄력성이 없는 거라고. 자, 제가 한 대를 쳤는데, 근데 그 상대방이, 맞은 상대방이 저를 2대를 쳤습니다. 그럼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반응이 있으면 탄력성이 있다 그런다고. 그럼 저는 한 대밖에 안 쳤는데, 그분은 저를 10대를 쳤습니다. 저 돈 버는 거잖아요. 경찰 부르면 저 돈 버는 거잖아요. 9대만큼 돈 버는 거지. 9대만큼. 나도 한 대 쳤으니까. 한 대 쳤으니까 나는 과실 10%, 상대방은 90%.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러면 자극은 하나 버렸는데 반응이 10개 나온 거죠. 그럼 탄력성이 크다고 그래요. 크다고 이렇게. 의미하셨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얼추 이해됐을 건데, 자, 또 이렇게 해볼게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잡아다녀, 이렇게 잡아다녀. 이 잡아다니는 게 자극 보는 거예요. 분필에게. 그럼 분필이 이걸 이렇게 늘어나면, 그래서 반응하는 거라고, 이게. 근데 이게 안 늘어나면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럼 탄력성이 없다고 그래. 자, 이거 잡아다녔습니다. 근데 이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럼 반응했죠? 그럼 탄력성이 있는 거죠. 이거 잡아다녔더니 이렇게 크게 늘어났어요. 그럼 이 정도 늘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크게 늘어간 것 중에서 두 개 다 반응을 했으니까 탄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크게 늘어나면 탄력성이 크다고 그래요.
조금밖에 안 늘어나면 탄력성이 작다라고 그래요. 안 늘어나면 탄력성이 0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탄력성에 대해서 얼추 이해되셨죠? 아, 이런 게 탄력성이구나. 지금까지 했던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 괜히 지웠네. 멍청이 가지고 써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탄력성의 개념을 얼추 이해됐는데, 탄력성은 두 가지가 있네요. 수요 탄력성하고 공급 탄력성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수요 탄력성하고 공급 탄력성이 있는데, 요 수요 탄력성이 있고 공급 탄력성이 있는데요.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공급 탄력성은 공급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그게 수요 공급 탄력성이에요. 자, 또 이제 미국으로 또 빠집니다. 이 수요 탄력성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몇 가지래요?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몇 가지? 무수히 많았어요. 자, 그러면 1번 타자는 아파트 가격이 있었죠. 아파트 가격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있었을까? 우리 서울 시민의 소득. 그 다음에 서울 시민의 인구 이렇게. 서울시 인구가 2배로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량도 2배로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자율. 자, 요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연립주택 가격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연립주택 가격. 연립주택 가격이 평당 10만원으로 떨어져요. 요 연립주택 가격이 평당 10만원 떨어지면 연립주택을 많이 수요하겠습니까? 아파트를. 연립주택을 많이 수요하지. 연립주택 가격이 평당 10만원 떨어져. 아파트 가격은 평당 1000만원이야.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연립주택을 많이 수요하니까 아파트 수요량이 감소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연립주택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해 주는 거라고. 근데 요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을 아파트 수요량 변화 요인이라고 불러요. 왜 변화 요인일까?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하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자, 여기 있는 거, 여기 봐요.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이 변화하면,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한다, 안 한다? 한다. 요 수요 탄력성이 수요량 변화예요. 수요량 변화.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어느 정도 변하는가? 이걸 수요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공급 탄력성은 뭘까? 공급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자, 그러면 이것 봐봐요. 탄력성 있는가 봐봐요. 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 근데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가 없어요. 요 아파트 수요량 변화를 수요 탄력성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했는데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 탄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 수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그럼 수요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라고 하고, 수요량이 조금 변하면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수요량이 변하지 않으면 탄력성이 0이다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예? 자,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건데 아파트 수요량이 엄청나게 변화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는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의미하셨습니까? 옳죠? 자, 그러면 여기요. 요 아파트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요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수요 탄력성입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 변화에서 요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하겠죠? 그럼 요 변하는 정도를,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탄력성. 그럼 이걸 수요 탄력성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수요 탄력성. 그러니까 수요 탄력성이 뭐냐? 아파트 가격 변화에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 탄력성 이렇게 부른다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소득이 변화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탄력성이라고 그래. 그러면 소득이 변화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했다. 이것도 탄력성입니까? 아닙니까? 탄력성이겠죠. 근데 수요량이 변화했으니까 공급 탄력성 아니고 수요 탄력성이 하겠지. 그럼 이건 수요 탄력성. 이렇게. 그럼 인구가 변화했다. 수요량이 변화한다. 이것도 탄력성. 자, 인구 변화했습니다. 그럼 수요량이 변합니다. 무슨 탄력성? 수요 탄력성. 이자율이 변했습니다. 수요량이 변화하죠? 수요 탄력성. 자, 연립주택 가격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하겠죠. 물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도 수요 탄력성. 칠판에 수요 탄력성 지금 몇 개 썼습니까? 4개 썼네, 4개. 이렇게 4개. 요 점,
요 점이 변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랑 변하겠나요? 하겠죠. 이것도 수요 탄력성. 수요 탄력성 몇 가지래요? 무수히 많다요. 수요 탄력성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으면 이름 붙여줘야 돼.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전부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 붙이는 거야.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다? 수요량이 변했으니까 수요 탄력성이야. 근데 이름 붙여주는데 가격이 변했다네? 그래서 여기다 가격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수요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럼 이제 자동적으로 소득이 변화했습니다.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했다. 수요량이 변화했으니까 수요 탄력성이야. 그때는 가운데다 뭐라 온다? 소득. 수요 소득 탄력성. 인구가 변했습니다. 수요량이 변했습니다. 수요 탄력성. 그때는 무슨 탄력성? 수요 인구 탄력성. 이렇게. 연립주택 가격 변했습니다. 수요량이 변화했습니다. 수요 탄력성.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 아파트 수요의 연립주택 가격 탄력성. 여기 연립주택 가격 들어갈 자리가 너무 좁아. 그죠? 그러니까 연립주택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면 그때는 여기다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해준다고. 교차 탄력성. 그러니까 얘만 좀 특별해.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어요. 봐요. 가격이 변했다. 가격 탄력성. 소득이 변했다. 소득 탄력성. 인구 변했다. 인구 탄력성. 그럼 이자율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데 그때는 수요 무슨 탄력성? 이자율 탄력성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수요 탄력성 몇 개입니까?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은데 여기에 빨갛게 써있는 게 3개 있죠. 빨갛게 쓴 거. 정확하게는 분홍색 수요 가격 탄력성, 수요 소득 탄력성, 수요 교차 탄력성 요 3가지가 있네. 요 3가지만 우리 시험에 나온다. 수요 탄력성 몇 개 있나요? 무수히 많다. 시험은 3가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그럼 이 논리가 공급에 그대로 있을까 없을까? 있겠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아파트 공급량 결정요인 아파트 공급량 변화 요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몇 가지 있습니까? 무수히 많지. 첫 번째 아파트 가격,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 이렇게 쭉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아파트 가격 변했습니다. 아파트 공급량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공급량이 변하면 공급 탄력성이겠죠? 그럼 여기는 공급 탄력성. 근데 이제 요 가격이 변했으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변한다고요. 그럼 생산 요소 가격 변했다? 공급량 변했다? 공급 탄력성. 그때는 공급의 생산 요소 가격 탄력성. 그거 제가 쓰지 않는 이유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럼 공급 탄력성 몇 가지? 무수히 많다. 우리가 시험에 나온 것은 딱 하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 탄력성, 수요량 변화 정도. 공급 탄력성, 공급량 변화 정도. 수요 탄력성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우리는 3가지 공부. 공급 탄력성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딱 하나 공부. 그럼 탄력성 무수히 많은데 우리는 총 몇 개 배운다? 4개 배운다. 그 4개 중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성 전부에서 비중 80% 이상.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되고 있지요? 응, 그렇죠. 자, 이제 여기 탄력성 개념하고 탄력성의 종류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냐 공부할 거예요.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부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자동적으로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거야. 같이. 이 수요 가격 탄력성이 80% 비중이고 나머지 것들은 특징적인 것만 하나 하면 되니까. 자, 이제 가보게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분 있습니까? 이해 안 돼도 손을 못 들죠? 왜? 그렇게 됐잖아요. 자, 1년 동안 저하고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1년 동안 앞으로 뭐 5, 6월달 가면 내년 5월달 가면 뭐 심학습에서 좀 깊은 내용을 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지금 배우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심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심화를 시험에서 나왔다. 그것은 틀려도 우리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심화는 그것은 틀려도 상관없어요. 기본을 다 맞추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요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수요 가격 탄력성을 다른 말로.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지. 가격하고 임대료 똑같다 했잖아. 부동산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1년 동안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막 계산 문제도 있다고 이렇게. 탄력성에서는. 탄력성은 계산 문제를 내지 않는 자체가 이상한 거야. 시험에.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내기 싫어도
탄력성 계산 문제를 내야 되니까 탄력성에 가면 계산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거의 매년. 그러니까 계산 문제 포함해서 한 5가지 사항을 저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한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개념 알아야 돼요. 개념. 개념. 요 1번이 개념인데 요 개념 가지고 직접적으로 시험은 출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이 뭐가 되냐면 여기다가 아파트라고 해볼게요.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도 있고 연립주택 수요 가격 탄력성도 있고 있겠죠. 그럼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은 요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랑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떻게 변화합니까? 그 정도라고.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화했는데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탄력성이 몇이다? 0이다. 탄력성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가격이 1% 변화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1% 변화했습니다. 그때 아파트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가? 이걸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1% 변화했는데 아파트 수요량이 3% 변화했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 몇이다? 3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아파트 가격이 1%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5% 변화했다. 그럼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 몇이다? 5다. 아파트 가격이 1% 변했는데 아파트 수요량이 0.5% 변화했다. 0.5%. 그러면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 몇이다? 0.5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별것도 없죠? 이렇게. 자, 그럼 개념 끝났습니다. 개념은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공식 갑니다.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공식 암기. 공식은 암기하는데 여기를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암기하면 돼요. 요 개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이렇게 나누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수요를 가격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이 공식을 바로 외우는 게 아니라 수요 가격 탄력 공식은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여기 분자, 요 위에가 분자거든. 분자. 요 밑에가 분모고 분자가 수요량이 들어가고 여기 분모는 가격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그리고 요 탄력성은 반드시 뒤에 변화율이. 그러니까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로? 가격 변화율로 이렇게 나눈 거라고 이렇게. 이게 수요 가격 탄력성 공식이에요. 그러면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도 있겠죠? 가격 탄력성, 임대료 탄력성 똑같은 말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다. 그러면 얘는 임대료가 1%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그 임대료가 1% 변할 때 수요량이 3% 변했다.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몇이다? 3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이제 공식도 해야 되잖아요? 공식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수요량 여기 분모는 임대료 뒤에는 뭘 붙이고 변화율 억지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그럼 끝난 거잖아요. 되셨나요? 뭐 신기한 거 아닌데 여러분 신기한 것처럼 느끼지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있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자료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없어요. 없는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알면 된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해볼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럼 개념은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변하는 거.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공급량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몇이다? 0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를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3% 변화했다.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제 저기 공급이겠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 몇이다? 3이다. 이렇게. 그러면 공식.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식 써볼까요?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그러면 위에는 공급량. 분모는 가격. 뒤에는 변화율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 이렇게. 그럼 끝났잖아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죠?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 여기 있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하고 공식 받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개념하고 공식 받고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개념하고 공식 보자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이제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여기다 소득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소득.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입니까? 소득이 변할 때.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그럼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소득이 1% 변하는데 수요량이 3% 변했다.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몇이다? 3이다. 이렇게. 그러면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0.5%가 변화했다.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몇이다? 0.5다. 이렇게. 자, 공식.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식 이렇게 나누는 거. 그럼 수요량을 뭘로? 소득으로. 근데 탄력성이니까 뒤에 뭘 붙이고? 변화율을 붙여주고. 이렇게. 그러면 됐잖아요. 자, 여기 볼까요? 여기 있네.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개념은 없고 그냥 공식만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식은 이렇게 나누는 거.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 변화율로,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 변화율 이렇게 나누는 거다. 그럼 이것도 끝났습니다. 이거 개념도. 인구 탄력성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나왔습니다. 수요 교차 탄력성. 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여기 한번 봐봐요. 수요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XJ, YJ. 이게 2가 나왔다고. 자, 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좀 복잡해요. 여기 볼래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여기가 아파트 수요량이거든.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가격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이야. 근데 여기는 연립주택 가격 변해서 연립주택 가격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하죠. 그때는 수요 교차 탄력성이야. 그럼 수요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몇 개 나와요? 2개. 연립주택 가격, 아파트 수요량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수요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2개 나왔잖아요. XJ, YJ. 이 사례를 써본다면 이 XJ가 뭐가 돼요? 여기. 그다음에 연립주택 가격. 이게 연립주택이죠. 연립주택 가격 변화율. 여기 YJ는요.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지.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여기 보고 이제 이번 시간 마무리할 건데요. 여기 보자고요. 여기 수요 교차 탄력성이 좀 이렇게 난해하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10% 변화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30% 변화했다. 자, 이 경우하고 자, 비교해 볼 건데 연립주택 가격이 10% 변화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30% 변화했다. 이렇게. 그럼 탄력성으로 보면 요 위에는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요 가격 탄력성 이렇게. 가격 탄력성. 근데 여기 밑에 연립주택 가격이 10%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30% 변했다. 재화가 2개 나왔죠? 이때는 교차 탄력성이에요. 재화가 2개 나오면 교차 탄력성. 그러니까 위에는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한다고. 가격 탄력성. 이렇게. 근데 요 밑에 재화가 2개 나왔잖아요. 그럼 재화가 2개 나면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하거든요. 교차 탄력성. 요 아파트 수요가 나왔으니까 수요 탄력성은 무조건 위에 분자에 수요량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아파트 수요 교차 탄력성 이제 공식 한번 써볼까요? 그럼 공식은 이제 얘는 바로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안 된다. 제가 2개 나오니까. 그럼 아파트 수요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 수요량을 물어보는 거야. 아파트 수요량. 그래서 여기 위에가 아파트 수요량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럼 요 분모는 아파트 가격이 들어가면 이건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이야. 근데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연립주택 가격이 되는 거라고. 여기다가 연립주택 가격 이렇게 나온다고. 연립주택 가격.
뒤에는 뭐가 붙고 변화율이 붙고 이렇게. 이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몇 개 나오고? 2개 나오고.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은 재화가 하나밖에 안 나잖아요.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 그럼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 아파트 수요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연립주택 가격 변할 때. 연립주택 가격 변할 때, 여기다 이제 가격 해야죠. 연립주택 가격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은 재화가 아파트만 나와.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의미 됐습니까? 예, 그러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 이해해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어차피 탄력성 해야 될 거니까 오늘 좀 어려운 거 한 거야. 제가 고민하다가 이거 하면은 개론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할까봐 그래도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 거 했습니다. 되셨죠? 예, 자, 좀 쉬었다 치요.